여러분,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을 이야기할 때 과학적 기반, 예술적 기반 이렇게 두 가지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지식에 관련되어진, 과학성에 기초한 지식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과학적 기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적 기반이라는 것은 과학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들, 뭐 이해라 그럴지, 사랑이라 그럴지, 용기라 그럴지, 판단이라 그럴지, 또 전문적 가치라 그럴지, 뭐 에너지라 그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예술적 기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기반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쭉 통해서 과학적 기반인 것과 아닌 것들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1번, 사회적 조건과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지식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적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답 아닙니다. 3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양한 체계 상황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간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환경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도 과학적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정답이 아닙니다. 자, 전문직으로서의 기능과 책임, 혜택을 이해한다. 전문직으로서의 기능과 책임, 혜택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것이 과학적 기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지식과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지식과 이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그런 활동이 되어지잖아요. 역시 과학적 기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2번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판단할 경우 분석적 반성적인 동시에 결과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판단이나 가치나 어떤 에너지, 이러한 걸 이야기할 때는 무슨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술적 기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요 2번은 과학적 기반이 아니라 예술적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기반으로 거리가 먼 것 2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전문직 속성은 지역사회의 이익을 중시한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지역사회라는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직은요, 지역사회의 이익이라는 것,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은 과학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앞선 문제에서 이미 우리가 다뤘죠. 과학적 기반, 예술적 기반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 주십시오. 자, 3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 요소는 열정과 용기 등이 있다. 과학적 기반은 과학성을 이야기하는 어떤 지식과 연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술적 이 기반은 열정, 용기, 판단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맞는 거네요. 예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요소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지식 말하는 거 과학성 맞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럼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요소가 예술적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적 이 기술을 중요시 여겨서 예술성을 무시하면은 인간미가 없이 기계적인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데, 사회복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인간미가 없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예술성에 기초하고 과학성을 무시한다 그러면 어떤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책임성 같은 것들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과학적 기반, 예술적 기반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활용되어지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죠. 과학적인 게 예술적인 것보다 앞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및 제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가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역할마다 불려지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교사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 교사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부모 교육을 한다 그럴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중개자라는 것 영어로 하면 뭡니까? 브로커죠. 사회복지사는 브로커입니다. 우리가 브로커라는 말이 좋지 않은 어감으로 많이 쓰지만 사실은 중개자라는 그러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로커의 역할입니다. 그럼 브로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과 자원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중개자, 브로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옹호자라는 것은 어떤 권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경우에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그 입장을 대변해주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것, 옹호 활동을 하는 게 옹호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문가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복지 실천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정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자문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요. 행정가라는 것은 어떤 그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면에서 과정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을